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입니다. 오늘은 와인을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꿀팁으로 브리딩과 디캔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캔팅을 위해서 두 병의 와인을 준비했는데요. 영빈과 올빈입니다. 한 와인은 2015빈인 꼬네타블 달보와 또 98빈인 샤또 시마르 와인입니다. 이 디캔팅할 와인은 미리 한 3, 4일 전에 바로 세워놓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와인을 보관할 때는 주로 눕혀서 보관하기 때문에 침전물이 이 사이드 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마시기 전 한 3, 4일 전에는 반드시 똑바로 세워서 침전물이 아래로 고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디캔팅을 하기 위해서는 병목에 있는 오일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 안에 있던 침전물들이 디캔터로 옮겨가지 않도록 관찰하기 위해서죠. 먼저 이 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결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디캔팅 된 이후에 맛과 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첫 향을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손은 이렇게 디캔터를 가볍게 잡고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천천히 와인을 따르면 됩니다. 와인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좀 더 천천히 따르면서 침전물이 디캔터로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엄지손가락만큼의 와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주 탁하면서 침전물들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30분에서 3시간 정도 포도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브리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리딩은 숨을 쉰다는 의미인데요. 와인을 개봉하거나 혹은 디캔터에 넣어서 충분히 그 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와인은 셀러에서 몇 년간 누워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 와인이 깨어나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위축되어 있던 와인의 향을 피어나게 하고 또 쓴맛도 약간 순화시키면서 이산화황이나 환음치 같은 그런 좋지 않은 향들을 날려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와인을 장기 보관할 때 가장 피해야 될 대상이 산소지만 또 와인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 산소는 향을 피어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와인의 코르크만 제거하고 한 2시간 정도 세워놓는 경우를 병브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바로 이 한 면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공기와의 접촉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병브리딩 방법으로 오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큰 브리딩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블 디캔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의 와인병으로 다시 옮겨 담는 것을 의미하죠. 이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와인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영한 와인을 완전히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코르크를 다시 막아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올빈 디캔팅 하는 방법인데요. 이 올빈은 이미 20년 이상 돼서 아주 쇠약해져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볼이 아주 좁은 이런 디캔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빈인 경우에는 코르크가 20년 이상이라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수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코르크를 빼낼 수 있습니다. 네, 올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전물이 많이 고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보르드 와인은 이렇게 어깨가 볼록한 병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침전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깨를 이용해서 침전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런 올빈인 경우에는 이미 구조감이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산소와 접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바로 와인을 드시면 되죠. 네, 이 와인은 98빈이라 벌써 한 23년 정도가 된 와인인데요. 그만큼 색상도 아주 옅게 돼서 지금은 벽돌색 같은 그런 색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디캔트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와인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포도 품종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됐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또 로제 와인,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디캔팅 하지 않고 바로 마시는 편이 좋은데요. 디캔팅을 하게 되면 섬세한 향들이 달아나고 또 구조감도 약화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빈 화이트나 또 오래된 샴페인의 경우에는 디캔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브리딩이 정말 필요한 와인들은 바디감이 있으면서 컴플렉스드가 있고 구조감이 좋은 그런 레드 와인에 딱 어울리는 것이죠. 주요 품종별로 디켄트 브리딩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피노누아나 가메, 보졸레, 또 츠바이겔트 같은 그런 라이트 바디의 와인은 한 30분 정도가 적합하고요. 진판델이나 그르나슈, 메를로, 말백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까베르네 소비뇽, 무베드르, 또 따나, 또 투아리가 나슈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네비올로나 모나스트를 같은 아주 강한 그런 와인들은 3시간 정도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아주 영한 레드 와인이면서 풀바디한 그런 와인들은 2시간 정도 디켄트 브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병에 담는 더블 디켄팅을 하게 되면 최대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녁에 와인을 마실 경우에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디켄트 브리딩을 하고 와인 병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한 5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와인을 마시게 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와인을 마셔야 될 경우에는 디켄팅이나 또 브리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에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에어레이터들은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맛의 변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어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와인을 따르는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공기와의 접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죠. 다음은 전동으로 구동되는 에어레이터입니다. 이 전동 에어레이터의 작동 원리는 내부의 펌프를 이용해서 와인을 끌어올리고 또 초고속으로 공기와 접촉하도록 해서 와인을 따로내는 것이죠. 이 디켄팅과 브리딩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찬반에 아주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결론은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확신을 갖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디켄팅과 브리딩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랩이었습니다.